북한은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미국은 이미 대선 그래서 2017년 말 2018년 초까지를 핵무기 개발의 적기로 보고 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해올 때 출발점을 바로 북한이 도달한 그 시점을 핵보유국으로 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시작한다. 네. 한국의 대통령이 두 번이나 평양에 와서 또 회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체제에 대한 우월감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나요? 북한은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것도 원래 순리대로 하면 한 분이 답방을 오고,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답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오가야 순리겠죠. 그런데 두 번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은 그때 당시 야 정말 이 김정일이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생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한국 언론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저 현재도 담감에 갔을 때 북한 주민들이 막 꽃을 들고 막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남한에서 온 그런 한국 대통령에 대한 북한 인민들이 열렬한 환영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건 좀 오도된 보도 같고. 그러면요. 북한은 김정일이가 나오는 행사, 김정일이가 나오는 행사는 사전에 다 모아놓고 꽃은 어떻게 흔들어라 뭐 그건 설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오지 않고 김정일이가 나온 행사에 예를 들면 뭐 어느 아프리카의 자그마한 나라 대통령이 왔다고 해도 북한은 제가 다시 말 북한은 수령, 신격화에 기초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건 김정일이가 나오는 행사에 대한 일환이지 그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 우리 남한에서 온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막 꽃을 들고 환영하고 막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유엔에서도 그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엔에서 만든 대북 제재 결의와 유엔의 요구, 국제 공동체의 요구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제재를 해서 금방 제재 결의를 채택했는데 이제 새로 대한민국 정부가 올라가서 진짜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새로운 출발점에서 대화하고 남북 관계를 다시 정립한다 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정부가 유지해온 정책 기조는 물론 지금까지 국제사회, 유엔을 중심으로 해온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을 다시 뒤집는 거로 되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도 누가 재판에 간다. 이러면 그럼 무슨 죄를 지어서 재판에 가지? 이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북한에서 신처럼 받들고 있는 하늘이잖아요. 북한에서 하늘처럼 받들고 있는 김정은이가 무슨 재판에 해부됐대. 이 말만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은 충격이 그건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해서 김정은은 범죄자다. 그리고 재판에 갔다 그 자체는 곧 판결이 뒤따르면 결국은 뭐 감옥에 처형될 수 있다 나중에. 그러면 김정은의 운명은 인차 결정되고 미래가 없다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그 이름을 여치 못하게 해서 북한 외교는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원인이 그렇게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해가지고 서울 불바다 공갈 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우리도
비핵화를 해야만 하겠다 하는 거는 강경 정책이고 대화 단절이라고 나무라니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페이스북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제 타격 요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핵무장한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이 오히려 평화를 해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을 봐야 된다는 얘기시죠. 이전에 6.25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예. 121 청와대 기습하지 않았습니까? 아웅산 테러를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예. 목함지뢰 사건 계속 때리고 우리는 계속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야 살살 달래가지고 어떻게 잘 해버렸더니 잘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코너에 몰 때로 몰렸다. 예. 이러면 우리도 선제타격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예.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일부 관료들이 얘기했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면은 그 이전에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예.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군사 도발하고 때리고 폭발시키고 목함지뢰 터뜨리고 한 거를 먼저 비난하고 서울 불바다가 선제 타격을 먼저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먼저 비난하고 그걸 전적으로 비난해야지. 우린 나중에 얻어맞다가 최근에 와서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야단을 치냐 이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 수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적 지원이야 우리 여러 번 했죠. 그렇습니다. 항상 정말 얻어맞으면서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내 생각 같은 이번에 수해는 말이죠. 예. 수해 그 시기에 개성 쪽에 네. 김일성, 김정일 금빛 찬란한 동상이 또 올라갔어요. 거기 김정일이가 참석했었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예. 그 수십 개, 그 많은 금동상들, 김정일, 김일성 동상들 하나 둘만 덜 만들어도 수재민 자기네들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는 그동안에 예. 너무 많이 인심을 썼습니다. 예. 인도적 지원하고. 그래서 요새 와서 화가 나서 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무랄 게 아니라, 네. 야, 너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캐비어 먹고 뭐 그냥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고 간부들한테 예. 걸핏하면은 뭐 고급 선물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예. 불쌍한 수해 이재민이나 도와라. 동상이라도 좀 한두 개 덜 만들면 그 돈으로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이번에 또 페이스북의 얘기를 보면 참여정부의 외교 정책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가지고 외교 높았다고 하는지 모르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참여정부 때야말로 한미동맹이 가장 최악의 경지로 몰렸던 시기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예. 이리적인 외교는 한미동맹 외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갔어요. 예. 심지어는 이 노무현 정부가 남북 이 정상회담을 합의해 놓고 언제 한다는 걸 발표도 안 하면서 미국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알고 우리에 대해서 이 공정 정보 여러 가지 첩보 예. 그걸 안 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설이에요. 예. 그만큼 최악으로 굴러떨어졌는데 뭘 가지고 저희 당시 외교를 최고였는데. 잘했다고 그러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결론은 대화 교류를 지금이라도 즉시 시작해야 됩니다. 서로 공존할 방법을 찾고 결국 한반도 전체에 비핵화라고 하는 남북 간의 오래된 상호합의,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우리의 책무, 그걸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김정은의 핵 야욕 이 부분에 대해서 태공사가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일성과 김정일 때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 김정은은 핵 개발 완성 시간표까지 정해놓고 위험천만한 핵 질주의 마지막 직선 주로에 들어섰습니다. 김정은이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싸우는데도 자기가 창피한 거죠. 수용소가 있다는 거, 거기 수십만이 갇혀있고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사실들을 공격을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죽을까봐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죠. 근데 저거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저 사람도 북한 인권 외교에 대응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자기가 일할 때. 집권 5년 차가 된 오늘까지도 자기 어머니 생모 이름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5년 만에 김정은이 만들어낸 내부 강연 제강에 의하면 김정은의 어머니를 성군 조선의 어머님 이렇게만 공개했지 이 어머님이 이름이 뭐며 이걸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놓지 못하고 있느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아버지와 지금까지 같이 온 그 늙은 동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차마 자기 어머니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피흑자만 딱딱딱해서 크크크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까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상당히 그 최신식까지 따라온 건데 이게 이렇게 이 휴전선으로 막혀 있지만 저 정도까지 들어가 있다는 건 얼마나 이게 한국 문화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건 이런 것이죠. 이게 북한 텔레비전이라는 게 저는 직업상 조선중앙TV를 수시로 모니터를 하지만 진짜 직업적으로 보는 건지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매일 그걸 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숭고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든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부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이 북한이 조준 사격을 감행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자 전단을 싣기 위한 대형 풍선까지 직접 발명했던 이 탈북자 이민복 씨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대형 풍선 5,700여 개를 이용해 이 북한으로 대북전단 수백만 장을 날려온 장본인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세계 유일의 폐쇄 국가인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 운동으로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